도박은 일단 한 번 접하는 순간 끊기가 어려워요. 도박은 이제 다른 마약과 같이 예방 교육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강화를 해야 되고, 청소년 미제 사이트 막 이런 거는 확실하게 강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준수군은 주변에서 친구들이 다 알게 된 상황이잖아요.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에요? 끊어라 이렇게 얘기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준수군 하는 거 보고 옆에서 따라한 친구들은 많아요? 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각한 내용이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청소년 도박 문제인데요. 요즘 들어서 저희 교육대기자 TV 앞으로 청소년 도박 관련된 제보 메일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살펴보니까요, 실상이 심각하더라고요.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무려 1,000명이 넘는 청소년이 적발됐습니다. 도박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을 살펴보니까요. 2019년에는 17.3세에서 지난해는 16세로 크게 내려갔고요. 심지어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들은요. 학생들을 총판으로 고용해서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학교를 위협하고 있죠. 지난해 1월에는요. 온라인 도박에 빠져서 사채를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자요. 최근까지 도박에 빠져서 힘든 시간을 보낸 고2 학생을 어렵게 전화 연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화 연결로 실상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준수군 나와 있죠? 네네. 네,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시기가 언제였나요? 한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니까 한 3년, 4년 된 것 같아요. 친구가 하는 거를 보고, 아, 네네. 네, 이제 제가 단순한 이제 재미랑 이제 호기심 그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요즘에 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죠, 지금. 네, 스마트폰으로도 하고 이제 컴퓨터, PC방 갔을 때는 컴퓨터 10대들이 이렇게 가입이 쉬웠던 건가요? 미성년자인 거잖아요. 네. 이제 어떤 사이트는 아예 미성년자를 안 받게끔 이제 그런 걸 하거든요. 근데 거의 다 대부분적으로는 이제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그냥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만약에 비율로 따졌을 때 그렇게 미성년자도 받아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훨씬 많은 상황인가요? 네, 한 80%는 미성년자 80%.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했었을 때 하루에 어느 정도나 했어요? 하루에 막 계속 읽고 따고 해갖고 네. 저번에 이제 충전 금액만 봤을 때 3천만 원 하루에 3천만 원이요? 좀 돈 빌려갖고 했거든요. 예예. 그럼 빌렸으면 친구한테 빌린 건가요? 어떻게 빌렸어요? 동네 아는 형들 해갖고 예. 그 형들도 이제 이자 받고 돈 빌려주는 형들이 좀 많아가지고 3천만 원 정도로 할 수 있으려면 하루 종일 했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도 했던 건가요? 학교에서는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했고 어떤 종류 했어요? 도박에서 어떤? 바카라 했었고요. 바카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 80% 이상이 바카라 하는 것 같아요. 바카라가 일단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테이블이 많고 네네. 게임을 룰이 쉬운 것도 있고 네. 이제 대중적으로 조금 애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바카라다 보니까 거의 바카라는 한 게임당 몇십 초 안에 결정이 되는 거죠. 네네. 준수군이 생각했을 때 학교에서 네네. 도박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반에 한 20명 있다고 치면은 한 15명 정도는 바카라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좀 많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요. 그러면 준수군이 한다고 했었을 때 옆에서 너 뭐 도박해?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겠네요. 그 정도로 만연해 있으니까요. 그냥 옆에 와가지고 구경하는 거? 베팅을 하는 게 플레이어랑 뱅커로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 네네. 애들이 옆에 와가지고 이제 지금 나올 거는 이제 플레이어다.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옆에서 이제 그렇게 깐족깐족거리는 애들은 많고 네네. 좀 하지 말라고 하거나 이제 좀 제지하는 친구들. 네, 그런 그런 친구도 있어요?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전 여태까지는. 그러면은 혹시 선생님이 아시는 경우도 있나요? 선생님한테 걸리거나 근데 선생님들도 이제 웬만큼 알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은요? 부모님이 알게 되셨을 순간이 있었을 텐데 반드시. 어떤 반응이셨어요? 제가 도박으로 인해서 빚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어. 근데 제가 제 혼자 힘으로 갚기 어려워가지고 부모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본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일단은 이거 해줄 테니까 네. 변제를. 네, 보는 앞에서 이제 그 사이트를 탈퇴 처리를 하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때
혼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혼 많이 났죠. 그 다음에는요? 멈추게 되던가요? 아니요. 한 3일 정도 멈췄다가 예. 이제 또 다른 사이트에 또 가입했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지금 3-4 년을 했던 거잖아요. 어떤 면 때문에 계속 했던 거예요? 어떤 점이 계속 이끌어 갔던 거예요, 도박이? 제가 돈이 많았을 때는 솔직히 재미도 있었겠지만은 더 많은 돈이 있으면 좋으니까 욕심 아. 때문에 했던 것 같고, 뭐 제가 돈이 없을 때는 뭐 친구들이랑 놀거나 이제 여자친구랑 놀 때 어느 정도의 조금이라도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으니까 네. 이제 조금이라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된 것 같고, 솔직히 뭐 10초도 안 되는 시간 만에 큰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뭐 일단 저희한테는 스릴감도 있고 음. 솔직히 쾌감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잘 때 되면은 예. 생각나요? 사이트 내 소리가 있거든요. 어. 뭐 뱅커 윈, 플레이어 윈 그런 소리가 막 귀속에 맴돌아요. 막. 아, 환청이구나. 하도 많이 하니까. 네. 그러면 도박을 한 다음에 가장 일상이 달라진 부분이 있었어요? 일상생활 중에 좀 달라진 부분. 뭐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되면은 네. 이제 도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뭐 애들이랑 놀 때도 그렇고 계속 핸드폰만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랑 사이도 조금 멀어진 애들도 있고 돈 문제 때문에 멀어진 애들도 몇 명 있고 음. 좀 인간관계가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하루 종일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좀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잡은 상황인가요? 네, 토토 관련해 갖고 이제 제가 검찰까지 송치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뭐 금전적으로도 계속 빚이 계속 생기기만 하지 까지지는 않으니까. 예예. 해 본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차단하면 그래도 덜할 것 같은지. 청소년들은 이제 청소년 안심부 서비스라고 해 갖고 핸드폰이 네. 그 불법 유해 사이트 접속하면은 접속을 막는 그 서비스가 있는데 네. 그것도 일단 보안이 조금 약한 것 같고,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들어가면 또 들어가지거든요. 데이터로 했을 때는 안 되는데 와이파이로 하면 또 이게 뚫려버려가지고 네. 네, 그 부분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고, 차단할 수 있는. 네, 학교에서도 이런 도박 예방이라던가 이런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 중간중간에도 그만두려고 했을 때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 SOS를 주변에 칠 수 있는 그런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게 있었나요? 뭐 있긴 했었겠지만은, 예, 잘 몰랐던 거죠. 네, 주변에서 그거를 활용하는 친구도 별로 없고요. 네네, 아예 없어요.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자기 자식이 진짜 이렇게 빚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면 알게 되겠지만은 부모님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로 말하는 애들은 딱히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완전히 막 몇천 단위로 커지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자기들이 해결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뭐예요? 빌리는 거예요, 주변에? 네, 이제 돌려막는 거죠. 다른 곳에서 빌려갖고. 네. 뉴스 보니까 사채 쓰는 친구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 돌려막기가 사채도 포함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자가 어마어마할 텐데. 네, 저 안 그래도 저 아는 형도 도박 때문에 예. 20살 되자마자 가전내구제 뭐 이제 있거든요. 가전제품 예. 할부로 해갖고 그것도 했다가 지금 음. 빚이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3,600만 원 또 생겨 있어가지고 그 형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다 제 주변 사람들 보면 거의 다 도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일 후회가 되는 순간이 있었나요? 처음 이제 도박을 할 때, 처음 도박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면 아예 시작을 안 했을 것 같다. 네, 절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그만큼 끊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네,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도박은 일단 한번 접하는 순간 음. 끊기가 어려워요. 끊기가 네. 어려워서 예. 도박은 이제 다른 마약과 같이 예방 교육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강화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청소년 유해 사이트 막 이런 거는 확실하게 강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준수 군은 주변에서 친구들이 다 알게 된 상황이잖아요. 네,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에요? "끊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준수 군 하는 거 보고 옆에서 따라한 친구들은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이거는 지역에 따른 문제도 있을까요? 지역에서 서울이든 서울이 아니든 뭐 이런 데 다 공통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뭐 전국 다 전국. 그렇더라고요. 뭐 제가 다른 동네를 음. 놀러 가거나 네. 뭐 여행을 가서 제 나이 또래 애들을 만나보고 그러면은 네네. 다 하고 있어요. 청소년 도박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세히 다뤄보고자 그리고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고자요.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인재개발원 서민수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학교폭력하고 소년법 교육하고 있는
서민수 교수라고 합니다. 지금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도박이 얼마나 어떻게 어느 정도나 퍼져 있는 건가요? 사실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많이 좀 달라졌다. 특히 좀 안 좋게 나쁘게 좀 달라졌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짚고 넘어가야 네. 되겠다. 청소년 도박이라는 단어를 사실 꽤 오래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좀 계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체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체감도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과 몇 년 전에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교육의 기능들이 사이버 도박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자들이나 교육에 관련돼 있는 분들만 이야기를 했다면 네네. 이제 이게 집안일이 된 거죠. 아, 그리고 학교 일이 된 거고. 깊숙이 들어왔다. 그렇죠. 첫 번째로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전체 불법 도박에 대한 규모를 이렇게 보면 온라인 도박이라는 항목에서는 37조 5,059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네. 밑에 불법 스포츠 도박이라고 하는데 보면 21조 1,145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이 두 개가 사실은 대표적인 온라인 도박의 온라인 도박. 유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하는 다 도박인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인터넷. 그럼 이게 두 개 다 합치면 사실은 50조가 넘는 거의 58조 6천억에 육박하는 네. 거래 규모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거래 규모가 한 나라의 국방부 예산과 거의 맞먹는다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이제 실태들을 좀 보면 2023년도니까 지난해죠.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자료를 좀 보면 이제 약 24만 명 중에 11,511명이 남자들 중에서는 예, 특히 이제 그중에는 중학생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제 조금 더 수치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위험군이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다고 해서 고등학생들은 안 하고 중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불과 몇 년 사이에 역전이 된 거죠. 예, 고등학생이 그래요? 많았다가 중학생이 중학생이? 월등히 많아지니까 이게 그렇죠. 역전된 거예요. 예,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저연령화되고 있는 추세가 네, 네. 보이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요 집단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꽤 많은 11,511명이 예. 네, 위험군으로 포함이 됐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은 8천여 명, 거의 9천여 명 9,000여 명. 가까이가 예, 예. 예, 위험군으로 포함이 됐고 여학생들은 사실은 한 그 정도의 절반 정도의 수준. 근데 이게 절반 정도의 수준인데 작년에 이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학생들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여학생들이 지금 4분의 1 가까이 지금 이렇게 통계가 잡혔다라는 건 예, 예. 여학생들의 사이버 도박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좀 주목하고 있는 거죠. 증가세다. 그렇죠. 예전에 이게 사이버 도박하면 남학생들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저연령화뿐만 아니라 여학생까지. 성별에서도 이제 여학생들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어.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경찰청에서 6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청소년 사이버 도박 펼쳤는데 그 특별 단속된 그 검거 현황이 예, 예. 상당히 흥미로워요. 아.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의 사이버 도박의 실체를 가장 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래서 이 통계 자료가 공개가 되면서 음. 실제 도박 관련돼 있는 전문기관 맞습니다. 이런 데에서 사실은 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음. 많은 부모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보셨을 때 사이버 도박이 정말로 실감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한번 같이 제가 좀 공유하려고 오늘은 꼭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도 그렇지만 오늘은 정말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9월 25일부터 음. 올해 3월 31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예. 특별 단속을 펼쳤는데 네. 놀라웠던 건 뭐냐면 전체 2,925명이 단속이 됐는데 그중에 청소년이 1,035명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네. 작년에 2023년도에 단속이 됐을 때 고작 100명이었어요. 그 전에는 몇십 명이었고. 예. 그러니까 이 수치가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경찰청이 특별 단속을 했을 때 그 합친 인원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얼마나? 10배가 많은 거예요. 와. 특별 단속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3명 중에 1명이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이건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예, 예. 체감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다. 저는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요. 범죄 수익이 619억 원이었어요. 그 도박에 쓰인 돈이 어마어마하던데 그렇죠. 이 10대들은 어떻게 마련을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사이버 도박의 진입 경로 중에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건 공무원이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이요? 공짜머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5,000원짜리 공무원이를 줘요. 그러면 돈이 없어도 공무원이를 주니까 5,000원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이를 왜 주는 거예요?
이제 미끼예요?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아, 미끼 상품이에요? 그렇죠. 일단 아. 진입하게 되면 예. 도박 자체가 되게 아이들에게 흥미를 자극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걸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 와요. 아, 5천 원 줄 테니까 해봐. 근데 5천 원 안 쓰죠. 더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희한하게 또 시작할 때 꽁머니로 또 처음에 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사이버 도박의 프로그램에서 네. 신규로 가입해서 처음 하는 아이들에게는 돈을 딸 수 있게끔 구조화시킨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돈이 없어도 5천 원짜리 꽁머니, 만 원짜리 꽁머니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도박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읽다가 아싸 하고 좋아하는데 실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지는 이렇겠죠. 게임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걸 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돈을 빌리게 돼요. 그래서 예.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요. 친구들한테. 예, 그리고 본인이 이자를 책정을 해서 예를 들면 10만 원을 빌리는데 이자가 다음 주에 20만 원 줄게. 빌린 돈을 가지고 또 따면 되는데 예. 또 따다가 일타가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엔 또 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돈을 빌리게 되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꽁머니로 시작했지만 부모님한테 손을 안 벌렸을 뿐이지 친구들에게 손을 벌리고 그러면 이제 친구들에게 손을 벌리면 이제 금액이 한 몇백만 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몇백만 원 올라가면 이제 더 이제 손절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네, 네, 네. 왜?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제 돈을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어디에 손을 대냐면 성인들이 쓰는 불법 대출로 이제 시선을 돌리게 되겠죠. 도박 빚이 항상 따라붙고 그 다음에 불법 대출이 항상 따라붙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대출이 쌓이다가 어마어마한 액수가 됐었을 때 그때 부모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도달을 하면 예를 들면 한 몇백만 원 정도만 돼도 네네. 도달을 하면 그 친구들이 악착같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예. 불법 추심을 한다라는 거죠. 집에 찾아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달라진 게 또 뭐냐면 불과 한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돈을 갖다가 잃어가지고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 몇백만 원 돈을 받기 위해서 보통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에 문을 박차면서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하고 돈 달라고 이렇게 하지만 얼마 전에 또 있었던 사례를 보면 청소년들이 아버지 직장에 가서 누구네 아버지 없냐고 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 이게 쉽게 말하면 사이버 도박의 형태만 바뀐 게 심각해진 게 아니라 돈을 빌리는 어떤 그런 대출에 대한 문제도 달라졌고 성인화돼가고 성인화되네. 거기에 못지않게 또 불법 추심까지 또 어른들의 흉내를 내면서 나쁜 쪽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건 네네. 이건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좀 되죠. 구독자님들 놀라실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이거 청소년들 도박하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야? 그렇죠. 그냥 미성년자들 가입을 못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기술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그러냐면 서버 자체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아, 해외에 있어서. 그렇죠. 이건 여러 가지 법이 좀 충돌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이버 도박 업체들은 주로 동남아 쪽이나 중국 쪽이나 이런 인근에 있는 네. 개발도상국가에서 보통 네네. 서버를 설치해 놓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실제 국내에서 모집책을 이렇게 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운영진들은 예. 주로 이제 일부에 불과하고 예. 실제 큰 돈을 벌어들이고 정말 잡아야 될 이 친구들은 해외에 다 있어요. 해외에 있죠. 전문가들이 2019년도부터 아이들의 통장이나 계좌에 관심을 가져달라. 우리 아이가 이상한 돈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건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확인만 해서 이상한 돈 거래가 나오면 이건 바로 발견할 수 있으니까 연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좀 많이 약했죠. 하다가 액수가 너무너무 커졌을 때 멈추고 싶은 순간도 있을 텐데 이게 계속 빠져드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본전 생각이 있는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이렇으니까? 없어요. 왜? 처음에 그냥 10만 원, 20만 원 잃고 그냥 그만뒀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게 우리가 보통 이게 범죄 피해자들이 예.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금액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떠나지 거예요. 않는구나. 딴 친구를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죠. 일시적으로 딴 아이들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딴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죠. 예,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예. 제가 지금까지 2019년도에 연구하면서 51명을 만났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도박을 하는 아이들을 갖다가 한 30명 정도를 만났는데 그 아이들은 또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절대 못 따는 구조라는 거죠. 절대 못 따는 근데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못 따는 구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가 예, 예. 꽤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착각하지 않으려면 시도조차 안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처음에 출발을 하나요? 어떻게 아이들이 도박에 접근을 하나요? 아이들이 사이버 도박으로 진입하는 경로가 거의 절반 가까이가 친구 소개라는 친구 거죠. 소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슈퍼 전파자가 있다라는 아. 거죠. 왜 아이들은 또래 집단으로 단위로 아이들이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단이 없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명이 있으면 5명 중에 1명이 도박을 하면 그 집단은 다 하는 거죠. 아. 그리고 또 딴 거는 또 잘 보여주고 이런 거는 안 보여줘요. 친구 소개는 교실에도 들어왔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근데 이거하고 그렇죠. 이건 왜냐면 네. 교실에서는 이미 들어왔죠. 학교는 학교는 다 알고 계세요. 아. 이거 이제 숨길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아니라 이미 이 부분을 좀 인식을 해서 네. 학교가 경찰이 그다음에 전문 기관이 예. 인식을 해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조금 초점을 둬야 된다. 맞춰야 되고 요번에 친구 소개가 절반 가까이였잖아요. 네. 근데 조금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사이트 내였어요. 사이트요. 보통 보면은 이제 스팸 문자가 오면 맞아요. 아이들이 그 스팸 문자를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링크를 누른단 말이에요. 네. 그럼 링크를 딱 가면 바로 이렇게 사이버 도박 사이트가 펼쳐지거든요. 예. 문자 메시지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사이트가 많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사이트가 많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사실은 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 네. 불법 스트리밍 다운로드라는 사이트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아이들은 콘텐츠 세대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콘텐츠는 예. 다 돈을 내고 봐야 돼요. 넷플릭스 뭐 이런 거요? 그렇죠. 뭐 예, OTT, 뭐 예. 웹툰, 특히 아이들은 특히 웹툰에 많이 열광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웹툰을 보려고 해도 무료 버전 다음에는 돈을 내고 봐야 되고. 근데 아이들은 콘텐츠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돈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냐? 불법으로 볼 수 있는, 불법으로 영화, 드라마, 웹툰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이트가 뭘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냐면 다 사이버 도박의 배너로 다 도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부모가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좀 하면 좋을까요? 부드러운 이야기는 못 하겠고 네. 당연히 사이버 도박이라든지 어떤 도박 자체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정확하게 하는 건 맞는데 그건 사실은 이제 학교의 역할인 것 같고 부모님은 일단 철저하게 아이들의 용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용돈 생활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용돈. 예, 그다음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금융과 관련된 장치 예를 들면 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폰의 소비 그다음에 계좌에 대한 거래 네네. 내역이라든지 부모님들이 많이 모르는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에서 돈을 빌리는 행위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초등학생들부터 주변에 많이 빌려요? 돈을 많이 빌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또 나온 게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한테는 기대하기 힘들고 네. 그러니까 또 당근을 많이 한다네요. 아, 당근. 저는 네네. 초등학생들 당근을 그렇게 또 좋아하는지 또 처음 알았어요. 당근 많이 하더라고요. 당근. 자기 방에 가가지고 물건 팔 거. 뭐 다 팔아요. 네, 다 팔아서 또 예.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아이들의 문제는 아니죠. 아이들한테 광고라든지 콘텐츠가 많이 노출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아이들의 소비 욕구를 많이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갑자기 돈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용돈을 달라고 하거나 이상한 그 이전과는 보이지 않았던 소비 패턴이 보인다. 그러면 살펴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일단 좀 문제화 된다라는 걸 좀 의심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을 봐야 되나요? 그런 일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아이와 대화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들어가야지 일방적으로 그냥 부모의 어떤 부모가 이렇게 뺏어가는 압수. 행위라든지 압수하는 행위라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큰 저항이 좀 따를 필요가 있고 또 그게 또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아이에게 부모하고 자녀 간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관계가 좀 신뢰를 잃게 되는 상황이 좀 있어서 강제로 뺏는 건 좀 강제로 확인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사이버 도박이 요즘 많다는데 뭐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도박이 많다는데 진짜 많아라고 아이를 통해 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확인해 가면서 야 그럼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대화 방식에서의 교육이 좀 나와야 되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조심스럽죠. 그래서 도박이라는 용어보다는 야 너희들도 요즘 돈을 많이 빌려? 그렇죠? 너무 좋네요. 네. 예, 돈을 많이 빌려서 돈을 빌리면 어디다 써?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참 엄마 참 몰라서 그래. 우리가 얼마나 살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용돈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적정한가도 한번 봐야 되고. 중고등학생들은 사실은 조금 약간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렇게 됐었을 때 너 진짜 힘든다. 예, 지금 보니까 자료 보니까 생각보다 1,000명 가까이 검거가 되고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그러면 대부분 사실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너는 하냐 그러면 안 한다고 하겠죠.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걸 그대로 아이를 믿어주되 거기에 아이만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못했던 거. 그러고 보니까 내
우리 애들 그 계좌를 만들어줬는데 계좌가 어느 정도 거래가 됐는지 사실 한 번도 확인해본 적이 부모님이 거의 네, 없어요. 예. 그럼 그 계좌에는 이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당연하죠. 거래 내역이 나오니까. 만약에 지금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걸 알게 된 부모님이다. 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좀 현명할까요? 첫 번째는 초기 단계가 제일 중요하죠. 초기 단계. 초기 대응이. 부모님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도박을 한 걸 가지고 보면 그냥 주의 정도로 주는데 이거는 질환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큰 병에 걸렸다 생각을 하고 짧게 도박하는 걸 봤다 하더라도 이건 전문기관에다가 상담을 요청을 한다든지 이건 철저하게 전문기관으로 가야 돼요. 전문기관으로 가지 않고 아빠, 엄마의 훈육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고 지금까지 말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도박은요 몇 번이라도 하면 끊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노력들 그리고 주변에 있다면 한편 살펴보는 이런 눈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청소년 도박 관련 재범이 우리 청소년들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 다양한 사건과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더 조망해보고 더 알아보는 시간 앞으로도 가져볼 테니까요. 좀 고정 댓글에 있는 제보 메일로 많이 제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